프로 걱정러의 이유 있는 오지랖. 언니 이즈 홀스, 언니는 말이야. 안녕하세요. 프로 걱정러의 이유 있는 오지랖, 언니 이즈 홀스입니다. 오늘은 결혼 준비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고, 그래서 이제 결혼 준비 관련해서 가장 따끈따끈한 팁을 드릴 수 있는 아직 새댁입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좀 짧게 한 편이었어요. 저는 결혼 준비하는데 한 3개월 정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보통에 비하면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쳤는데, 결론적으로 주변에 6개월, 1년, 짧게 진짜 한 달 만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 준비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면 이게 물론 즐거운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세레머니를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결정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시간을 너무 길게 갖는 것보다 차라리 짧고 굵게 빠른 시간에 준비를 끝내버리는 게 더 좋다는 의견들이 종합적이었어요. 기혼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이제 플래너님과 같이 시작을 했어요. 이제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웨딩을 생각한다면 이제 굉장히 특별한 본인들만의 웨딩이 아니라 이제 그 일반적인 한국의 그런 절차를 밟는 웨딩을 생각을 하신다면 플래너님을 두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게, 일단 웨딩 업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게 많아요. 사실 제 경우는 제 직업 특성상 이런 뭔가 이렇게 촬영을 한다거나 웨딩에 관련된 걸 아주 모르지 않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가 옆에서 든든하게 조력자로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차이가 있고, 플래너가 비싸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제 플래너는 물론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희 플래너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그 웨딩 비용에 보통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이 토탈 비용의 그 일정 퍼센테이지만큼을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혼자 가면 이 플래너님이 내고를 해줄 수 있는 여지를 혼자 가는 신랑 신부님들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플래너님들이 이미 그 업체들과 다년간 이렇게 거래를 해오셨고, 이제 또 실력 있는 플래너님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내고 스킬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플래너님과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었고, 제 정신도 훨씬 케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이 준비를 다 했다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보통 플래너와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촬영용 부케, 그리고 이제 결혼식 부케를 또 서비스로 줘요. 그 외에 이제 플래너님들이 이제 그 본인들 재량으로 좀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업체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모로 플래너와 함께 하는 게 좋았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이제 결혼 준비라 함은 이런 뭔가 이렇게 세레머니에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첫 시작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아마 보통은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스텝이,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 신랑이 이제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왔었는데, 저 이제 4명이 만났죠. 저희 엄마, 아빠, 오빠. 근데 저 빼고 다 되게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긴장을 하긴 했는데, 그날 식사는 저는 뭐 했는지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3분은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저는 부모님들을 뵙기 전에 프리뷰의 시간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각자의 부모님들을 잘 아는 이제 본인과 함께, 이제 내 부모님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준비하면 좋다, 이런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빠랑 이제 예상 질문을 생각을 해보고, 사실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신랑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예상 질문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오빠가 저희 시아버님과 같이 준비를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아빠가 막상 만났는데 그 예상 질문을 뭐 아주 많이 하시진 않았는데 뭐 비슷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답변을 잘 성실히 해서 아빠가 첫인상부터 그때만 해도 이제 막 뭐 결혼을 당장 언제 한다 이런 거 아니었는데 남자친구가 우리 가족이 될 애구나 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셨다고 해요. 저는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 시부모님들을 뵙게 됐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저희 엄마 아빠랑 좀 사전에 좀 머리에 준비를 좀 하고 갔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예상 질문 같은 것에 대해서. 그때 기억나는 예상 질문 같은 경우는 뭐, 내 자식이 뭐 어디가 좋냐 그런 것도 있었고,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가족 관계가 어떤지, 그러고 또 뭐 저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저희 시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해서 저한테 막 엄청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하시진 않았는데, 저희 아빠는 뭐 그런 질문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내 딸과의 뭐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냐? 그냥 사실 그때 저희가 뭐 결혼을 언제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답변을 저는 당연히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성현이가 원하는 시기에 결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때 약간 깜짝 놀라긴 했지만 되게 오빠가 그때 당당하고 멋있게 말을 해서 이제 엄마랑 아빠가 두 분 다 되게 이 녀석 믿을만하군 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첫 만남이 이제 물론 뭐 긴장은 되겠지만 미리 좀 생각을 하고 뭐 그래도 어른들을 처음 보는 자리니까 좀 준비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제 오빠가 왔을 때는 이제 와인하고 와인 잔을 사갔어요. 그러고 엄마 선물을 아마 꽃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부모님들 처음 뵐 때 그 화장품 세트,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워낙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막 골프도 치시고 하니까 이제 선크림이랑 이제 클렌징 세트를 준비를 해갔어요. 그래서 되게 두 분이 이제 정말 필요한 선물인데 센스가 있다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되게 일사천리였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부모님 한 번, 그 다음에 남자친구 부모님 한 번, 그 다음이 상견례였어요. 근데 이제 상견례 때 보통은 이제 뭐 한식당 뭐 이런 이렇게 좀 조용한 그런 이렇게 그 레스토랑을 예약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희는 이제 시아버님의 아이디어로 좀 너무 그렇게 이렇게 밥 먹는 자리 말고 어차피 얘기를 하고 서로 얼굴 보려고 하는 자리인데 밥을 먹으면 이제 밥도 잘 안 먹히고 막 밥 먹으면서 좀 체할 것 같고 그러니 좀 조용한 라운지 같은 그런 데를 가자 이래서 저랑 오빠랑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브랜드 행사를 했었던 그 삼성동 파크하얏트에서 그 라운지 그 카페가 있어요. 이제 거기가 31층이었나 그랬는데, 거기 카페에 가면 약간 뭐랄까 이렇게 그 가벽 같은 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약간 분리는 되는데 아주 조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의 이점이 뭐였냐면, 사실 처음 본 되게 좀 약간 좋지만 어려운 자리잖아요. 어색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살짝 약간 이렇게 정적이 있을 때 저는 민망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되게 예쁘게 나온 애프터눈 티 세트가 있어요. 애프터눈 티 세트가 있었는데 가격은 한 인당 3만 원 정도였어요. 거기 포함사항이 차랑 다과, 과일류 같은 거였는데 뭐 얘기하면서 먹기도 되게 편했어가지고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꼭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플래너님을 그 상견례 전에 1차 미팅을 마친 상태였는데, 제가 1차 미팅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훨씬 진행이 수월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대략적으로 원하는 날짜, 그리고 보증 인원, 그러니까 올 게스트,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버짓.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세 가지를 준비를 해서 가시면 아무래도 그 준비하실 때 훨씬 진행이 수월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예식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거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법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 날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가능하면 빨리 결혼을 하자였어서 저는 9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한 12월에서 1월 정도 식장을 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저희가 하객이 좀 많았어요. 양가가 다 이제 그 개혼이기도 했고 저도 맞이고 이제 남편도 맞이어서, 그래서 이제 전체 인원이 한 600명 이상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먼저 봤었고, 금액을 좀 할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점을 보게 됐냐면, 이게 보통 예식장에서는 오후 타임, 뭐 저녁 타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리 예약하는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때는 오후가 돼 있고 어떤 때는 저녁이 돼 있고, 그럼 나머지 타임이 비어 있겠죠. 그러면 그걸 자녀 타임이라고 해요. 그 자녀 타임을 선택을 하시면 처음 선택하는 것보다는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예식장에서도 이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당일 예식을 위해서 그 공간을 세팅을 해놨는데 그걸 다 치우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자녀 타임에 들어오는 신랑 신부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이제 1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일반적으로 신랑 신부들이 원하는 결혼의 성수기가 있어요. 날씨가 좋은 때겠죠. 3, 4, 5월, 그 다음에 9, 10, 11월. 그렇게 6개월 동안은 성수기로 쳐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여름, 한겨울은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죠. 뭐 요새는 뭐 비수기도 뭐 결혼 많이들 하시던데요 이러겠지만 그래도 성수기에 비할 바는 못 돼요. 그래서 비수기에 결혼을 하시면 성수기 때보다는 훨씬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증 인원이라는 건 이제 예식장 측에 우리가 최소 이 정도 인원이 올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인원이에요. 그래서 이 보증 인원이 왜 중요하냐면, 예식장에서는 그날 오시는 그 보증 인원 수에 맞춰서 10% 정도를 이제 엑스트라로 주류나 음식을 추가로 준비를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 인원을 한번 말씀을 하시면 그 인원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 값은 무조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맥시멈으로 올 것 같은 손님이 300명이다. 그러면 보증 인원을 300명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대략 한 270명, 280명 정도로 해야겠죠. 왜냐면 이게 그냥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증 인원은 정말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시아버지, 시어머니랑 그 다음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정말 결혼식 이틀 전까지 보증 인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계속 지배인님이랑 연락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정말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었고, 그러고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느 업체든 간에 뭐 그게 뭐 예식장이든 뭐 플래너님이든 아니면 뭐 나중에 뭐 스튜디오든 진짜 말 예쁘게 하는 사람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요. 꼭 그게 돈을 깎아주는 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촬영이라고 하면 말이 예쁘게 나오고 이렇게 예쁜 신부한테는 더 잘해주지 않겠어요? 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제 업체를 상대를 하실 때 당연히 이게 뭐 비즈니스긴 하지만 말을 예쁘게 하시면 더 최상의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저번에 이제 좋은 여자 좋은 남자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말 예쁘게 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뭐 이제 말 예쁘게 해도 못되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드물고요. 말을 예쁘게 하면 이제 정말 천냥비토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래너랑 같이 하는 그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되게 많이 들어보신 용어일 텐데 스드메라고 들어보셨어요? 여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남자분들도 어쩌면 아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약자인데요. 스는 스튜디오, 드는 드레스, 아니 매는 메이크업. 플래너님과 같이 하는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제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면 대부분 신랑 신부들이 이 과정을 거치게 되죠. 스튜디오는 그 말 그대로 촬영이에요. 이 촬영분을 어디다 쓰냐? 모바일 청첩장에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포토 테이블에 들어가는 포토, 그리고 이제 결혼식 당일날 쓰는 영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스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하루 종일 찍는 풀이 있고 뭐 반나절 정도 찍는 세미가 있었는데 저는 되게 저들 체력이어가지고 세미로 찍자고 해서 세미로 했는데도 한 8시간 찍었어요. 정말 그날 첫 컷과 마지막 컷을 보면은 마지막 컷에는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살이 빠져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연예인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은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 날 그리고 이제 결혼식 당일날 2번 신랑 신부를 다 해주는 게 메이크업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혼주 그 어머님 아버님들 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따로 예약하셔야 되고 드레스를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네. 드레스는 이제 그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 경우는 스튜디오 촬영 날 그리고 이제 본식 날 입는 드레스죠. 그래서 보통은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 드레스를 2개 빌리고 그냥 보통이에요. 이게 그냥 보통이고 2개보다 많이 빌리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뭐 3개나 뭐 4개 빌리는 경우도 봤고 근데 저는 2개 빌렸었고 그리고 이제 본식 날, 결혼식 당일날은 1부에 입는 본식 드레스 그리고 2부에 입는 이제 피로연 드레스 이때 피로연 드레스를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 본식 드레스만 하나만 빌리고 한복을 입으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예쁜 원피스를 입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다 선택이에요. 뭐 저는 스튜디오 촬영 때는 줄였었고 본식 때는 늘린 거죠. 이제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입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딱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는데 요새는 드레스 샵에서 남자 옷을 빌려주진 않아요. 남자분은 이제 남자분이 하는 예복샵에 가셔서 이제 턱시도랑 이제 예복을 입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가성비 측면으로 보자면 여자 드레스 비용이 훨씬 비싸요. 똑같이 급을 맞춘다고 하면 여자께 훨씬 비싸요. 그런데 이제 남자는 남잖아요. 남자가 비용이 더 적은데 예복이 남잖아요. 사실 막 100만 원 넘는 양복을 살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이제 남자는 예복이 남고 여자는 드레스가 정말 예쁘지만 남지 않는다는 점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 예복을 정말 애지중지합니다. 정말 비싼 예복이었거든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정확한 버짓이나 제가 업체명은 여기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만약에 이제 궁금하시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대략적으로라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이제 보통 이제 결혼 준비를 할 때 가장 플렉스를 많이 하죠. 저도 태어나서 명품관을 이렇게 많이 가본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른들도 이제 결혼 준비할 때만큼은 그냥 뭐 진짜 뭐 그냥 제일 갖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해라 그렇게 너그럽게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결혼 준비할 때 제가 모아놓은 돈도 썼고 그다음에 이제 친정 부모님도 도와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시부모님들도 이제 당연히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구나를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는 한 백화점에 이제 올인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현재 갤러리아 백화점에 VIP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 커피를 갈 때마다 얻어 마시고 있죠. 근데 정말 이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완전 플렉스 하면서 사보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물, 예단 준비한 거, 그리고 그동안 제가 구입했던 물건들 같은 거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고하는 스킬 같은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백화점에서도 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통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백화점 갈 때 같이 데리고 가서 이제 이런저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아, 백화점에서도 깎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보고 자랐는데, 보통은 잘 모르시죠. 특히 고가 매장, 뭐 시계 뭐 이런 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 가능합니다. 모든 브랜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한 브랜드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팁을 듣고 가시는 분들은 만약에 구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브랜드가 제가 팁을 드리는 브랜드와 유사하다면 가서 한번 매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 결혼 준비 상편으로 정리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물, 예단,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서 쇼핑했었던 그런 물건들, 그런 것도 좀 구경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식 날 어떻게 했었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결혼 준비하면서 멘탈 케어 어떻게 하는지, 이게 신랑 쪽, 신부 쪽 얘기도 좀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컨텐츠는 아마 결혼을 앞두고 계신 혹은 결혼을 염두에 두신 예비 신랑 신부님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 궁금하신 내용이 제가 다룰 내용 말고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면서 참고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